안녕하세요, 요아리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크릴 집게를 만들었는데요. 오리지널 캐릭터를 미니 캐릭터로 데포르메해서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후작업까지 진행했어요. 먼저 아크릴 사이즈에 맞게 캔버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폭과 높이를 50×50mm로 설정하고요. 인쇄용이니까 해상도는 300dpi로 설정합니다. 러프를 잡을 건데요. 집게를 전신으로 그리긴 애매해서 얼굴과 손으로 잡는 듯한 느낌을 줄 거라 기본 틀이 될 얼굴형과 중요한 눈을 잡아줄게요. 손 위치까지 대충 잡아줬다가 볼을 좀 빵빵하게 해볼까 싶어서 수정해 봤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아예 다시 그렸습니다. 익숙한 느낌의 얼굴로 잡은 후 눈, 코, 입을 쭉 내려 삐죽입을 그려주고요. 다시 손을 그려주며 날개도 추가하고 디테일을 살짝 잡아줍니다. 캐릭터 머리에 있는 헤일로도 추가해서 러프를 마무리하고요. 러프 레이어에 투명도를 낮춰주고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선을 따줍니다. 집게가 양면이라 뒷면도 미리 고려해서 볼 같은 부분은 복사 후 거울 반전으로 똑같이 맞추었어요. 위도 같은 방법으로 반전해줄 건데요. 참고로 전부 다 반전하면 그림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눈 위쪽 부분도 모양만 잡아서 반전하고 대신 아래에 눈동자는 각각 그려주어서 자연스럽게 해주었습니다. 작업하면서 내비게이터에 있는 반전 버튼을 눌러주면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수정합니다. 표현해줄 공간이 얼굴로 제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엔 아래 속눈썹을 얇게 하거나 잘 안 그리는데 이번엔 존재감 있게 통통하게 그렸어요. 나머지는 러프랑 거의 비슷하게 선을 따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색을 위한 캐릭터 안쪽만 채운 새 레이어를 준비할게요. 참고할 캐릭터를 가져와서 옆에 켜주고 색을 정해줍니다. 밑색을 빨리 깔아주고요. 명암은 1단으로 진행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을 중점으로 디테일을 쌓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러프를 참고해서 머리 아래쪽 말고도 넓은 부분에도 조금씩 그림자를 넣을게요. 얼굴과 맞닿는 명암 쪽에는 앞머리의 비침을 표현하기 위해 피부색으로 살짝 발라줄게요. 위쪽으로 하이라이트를 추가합니다. 피부색보다 좀 더 진하지만 붉은기가 있는 색으로 머리나 귀에 겹치는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너무 진하다 싶으면 더 진해져야 할 것 같은 안쪽 부분에 반대로 피부색을 살짝 칠해 밝게 빼줄게요. 콧잔등에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고 양쪽 볼에 살짝 생기있게 볼터치를 추가. 눈까지 열심히 색을 칠해준 후에 눈 라인에 검은색이 너무 진해 보여서 조금 밝은 색을 선택해 가운데 윗부분을 연하게 빼주세요. 눈 앞과 뒤쪽 끝은 좀 더 진한 색으로 칠해 깊이감을 준 후 하이라이트를 찍어 눈 디테일을 끝냅니다. 머리 위에 있는 헤일로에서 밝은 노란빛이 들어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스크린 모드로 날개와 머리 윗부분에 하이라이트를 그리고요. 투명도 조절과 경계면을 잘 풀어줍니다. 헤일로도 위에는 밝고 아래는 좀 진하게 하면서 마무리해줄게요. 그리고 가장 바깥 사이드에 검정을 제외한 안쪽 선들은 닿아 있는 면보다 더 진한 컬러를 넣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캐릭터도 똑같이 진행해줄게요. 먼저 그려놨던 캐릭터의 러프를 복사해서 머리나 날개, 헤일로 같은 부분과 디테일을 후다닥 수정해줍니다. 얼굴형, 눈, 귀, 손 등 똑같이 그려야 할 부분은 앞에 거에서 복사해와서 붙여놓고 머리는 아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그려줄게요. 날개 작업과 선 정리 후 밑색을 깔고 채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머리가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살짝 내리는 수정 작업 중이에요. 똑같이 1단 명암으로 진행하고요. 하이라이트 추가와 그림자 추가도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이제 외곽선을 제외한 안쪽 선에 색을 추가해준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 주세요. 불러온 이미지를 복사 후 레이어를 추가해서 붙여놓고 상단바에 있는 이미지 추적에 들어가 충실도가 높은 사진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잠깐의 로딩 후 확장 버튼이 생기는데 각 오브젝트를 선택 후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이미지가 깨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흰색 배경은 버려주고요. 알맹이들만 선택해 색을 넣어주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세요. 여기서 미리 레이어를 추가해 하나씩 복사해 두었고요. 효과에서 패스 이동으로 가서 이동을 마이너스 0.1 정도로 주고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해주면 백판이 생겨났습니다. 마이너스 0.1을 하는 이유는 살짝 벗어나는 걸 방지하려고 조금 작게 넣어줬고요. 이게 티가 안 나려면 캐릭터 외곽선이 전부 검정색이어야 해서 선색을 넣을 때 안쪽만 바꾼 거예요.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겠지만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아서 확대해서 조금씩 손봐줄게요. 아까 복사해둔 원래 사이즈 레이어에서 효과, 패스 이동으로 2mm 정도 늘려주세요. 오브젝트, 모양 확장을 해주고 패스파인더로 합쳐주면 커팅 사이즈가 잡힌 거고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라인으로 변경했어요. 하나 더 남았는데요. 연필 툴이나 스무디 툴로 이렇게 깊은 굴곡이나 뾰족한 곳을 조금씩 둥글러주면 커팅에 용이합니다.
업체마다 화이트나 커팅라인 컬러를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이드라인 꼭 참고하시고 저장해주세요. 저는 올드 프린팅이란 곳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방법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다용도 집게 페이지에서 사이즈를 선택하고 수량이 4개로 적기 때문에 1에서 9까지 선택. 집게 부착 후 개별 포장을 원해서 선택하고 직접 만든 PDF 파일을 넣고 장바구니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다른 상품도 같이 주문하느라 2종이 들어있었고요. 이렇게 넘어왔으면 옵션 등을 확인 후 전체 상품 주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주소 등을 입력하고 내려서 쿠폰이 있으시면 사용하고 바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주문일부터 받은 날까지 약 11일 정도 걸렸고요. 이 업체는 사이트가 무척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용이한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퀄리티는 보장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고 양면이다 보니 데이터를 반전해서 사용해야 했는데 관련해서 데이터 체크해주시는 고객센터 쪽은 잘 해주셨는데 다른 건으로 메일로 문의했을 땐 응대가 애매하단 거였어요. 사이트 내에서만 다 해결하는 느낌인지라 개인 소장용으로 소량은 뽑을만 하긴 한데 싼 편은 아니란 거 참고하시고요. 실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쪽 아크릴 사이 가운데에 집게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머리 위쪽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 친구도 확인해 줄게요. 그리고 각 양면에 비닐이 붙어 있으니 잘 벗겨주고요. 깔끔하게 아크릴 집게를 완성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메모장에 껴봤는데 이 정도 두께까지도 괜찮네요. 대신 벌어지는 모양새가 좀 있어서 이 정도 얇은 메모지에 끼우는 게 딱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크릴 집게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림 작업부터 일러스트레이터 후작업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